강남권 학생들, 중학생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90점 넘기는 비율이 거의 38%, 40% 육박합니다. 300명 중에 120명 가까운 학생들이 90점을 중학교 수학 90점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18.9%. 2023년도 기준 놓고 본다면 수학 1학년 1학기 A 성취도 비율이 18.9%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타 지역들도 보면 거의 A 성취도 비율 한 20% 정도 맞추는 수준으로 내신을 출제한다고 합니다. 18.9%라고 한다면 거의 20% 가까이 왔잖아요. 이 정도 학생들이 A 성취도를 받게 된다. 근데 중학교 때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90점을 넘겼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만 반토막이 나와버리죠. 그럼 그 절반의 학생들을 뭘 B를 받는다든지 C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선행보다는 수학만큼은 선행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석차 5등급 체제에서 바뀌는 어떤 중학교 지금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요. 이제 중학교 때도 원점수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90점 넘겨서 A 성취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석차 등급보다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넘기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입니다. 수능 개편안 시안에서는 심야 수학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게 빠졌죠. 그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들 입장에서의 수능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수능과 비교한다면 문과 수능이거든요. 학력과 통계 선택하나에 대부분 다 인문사회계열,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을 하니까 문과 수학이에요. 그러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어떻습니까? 1학년과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시험을 출제하는, 수능 출제하는 범위가 이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이게 쉬운 수능일까? 아닙니다. 어려운 수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능은 누구한테 불리할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 내가 인문계를 갈게요. 문과로 갈게요. 그 다음에 과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문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과학탐구까지 필수가 된다는 거죠.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수능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수능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강남권, 우리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선행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내신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능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중학교 때 거의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능은 거의 마무리 있지 않을까요? 대수, 수학 1, 미적분 1, 기존의 수학 2입니다. 그럼 학력화 통계수, 기하가 빠지고 미적분 2가 빠졌어요. 수학만 놓고 보면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기본 진도라든지 개념은 다 한 바퀴 돌리고 빼고 어떤 친구들은 심화까지 빼지 않을까요? 수능 수학은 공부를 다 끝내놓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올라가거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나와요. 그럼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실질적으로 중학교에서 조금 한 발짝 조금 들어간 거거든요. 이 두 과목에 대한 공부도 미리 끝내놓고 올라간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2028학년 이 수능부터는 뭐냐? 우리 동네 학생들은 어쩌면 우리 동네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을 끝내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뭘 대비할까? 이걸 대비하겠죠. 이 수능에서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을 어렵게 출제할지 않을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고3 돼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러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반영되는 범위만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수능으로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친구가 과연 우리 대학교에 와서 우리 대학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전공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능만 가지고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거예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뭘 반영할까요?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대가 내신을 반영하고요. 정시에서. 물론 정량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정성평가합니다. 그리고 고대가 내신을 반영했잖아요. 그리고 202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연대도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는 2028학년도 어떨까요? 주요 상위권 대학은 이 수능만 가지고 수학 능력을 갖춘 친구를 선발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대학은 틀림없이 네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려고 한다면 특히 공대를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네가 미적분 2라든지 기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이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들이 뭐야? 융합 선택부터 해가지고 일반 선택 이 과목들이 우리가 석차 5등급제거든요. 제가 계속 5등급제라 석차 등급이 없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과목들이 몇 점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90점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중학교처럼. 틀림없이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들은 공대 쪽은 이거 반영할 테니. 과학도 볼까요? 통합과학, 통합과학 원투가 아니라 이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공 계열에 맞춘 이런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신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들 과목, 물론 이 융합스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잖아요. 5개 성취도 A, B, C, D, E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절대평가예요. 하지만 이놈들은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또 제가 또 다시 말해요. 석차 등급 의미 없어요. 무조건 90점을 넘겨야 돼요. 물론 이 과목들 자기가 어떤 전공으로 지원할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신 경쟁, 상대적인 어떤 내신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내신 경쟁이에요. 내가 그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에서 내가 100점 가까운 내신 성적을 관리하고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수능보다는 범위가 좀 축소된 이런 수능에서 내가 실수 없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내신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지금 현재 의대 같은 경우에 면접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은요, 정시에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내신과 면접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미리 수능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올라가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은 여유 있게 내신도 관리하고 면접도 대비하지 않을까.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서 내신 좀 까다로운 고등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을 이상 넘긴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거다. 어떤 경쟁력이냐? 혹시나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에서 면접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거다. 이런 어떤 입시 체계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우리 동네 아이들, 우리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가고 영재고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 변화의 핵심이다. 이건 뭐냐면 1월달에 지금 한창 막 뜨겁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서울대 주요대 신입생 수백 명씩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뽑는다. 무전공은 뭐냐 하면은 그냥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냐. 어떤 뭐 기준, 뭐 성적 순위겠죠. 성적을 본다든지 이걸 통해서 얘가 학업 능력이 우수해. 그러니까 일단 뽑아놓고 네가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가서 자기 전공을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무전공이라든지 자유전공입니다. 그런 것들이 널린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부 정책은. 그것도 단순히 널리라가 아니라 인센티브제를 적용해가지고 자유전공 학부라든지 이 무전공 학부를 학생들을 선발하는 어떤 인원을 많이 선발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돈을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육부가 정부에서. 그러면 이거 대학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대학 무전공 하게 되면 교육청 만치 논란이 가열되고 교수들 단체들 학문 생태계 위협한다. 뻔하겠죠. 무전공으로 들어가서 걔네들이 선택하는 전공이 뭘까요? 그렇죠. 취업 잘 되는 특정 인기 있는 학과들을 선택을 하겠죠. 그럼 나머지 비인기 학과들은 완전히 고사당하겠죠.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15년 전에도 실패했는데 무전공 학대 전망은 뭐 이런 한국경제에서도 이런 기사가 있을. 지금 현재도 보시면 자유전공 학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 고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주요 상위권 대학 중에서 이 대학들이 자유전공 학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학생 선발한 비율을 보면 전형 유형별로 보면은 가장 많은 인원수를 뽑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35%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수능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자유전공학부로 뽑는다?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어서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과 계열인지 인문 계열인지 자연 계열인지 이 친구가 이과에서 특정 학과를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 이과네 하면서 다양하게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네. 뭐 이런 친구들이 학종으로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논술로 11%. 결국은 이 자유전공학부는 이 친구가 그냥 우리 대학교 와서 수학 능력을 할 수 있는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학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수능이죠. 그래서 서울대는요. 이 자유전공학부가 서울대 놓고는 수능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 이런 순으로 나오게 된다. 논술도 당연히 논술도 뭐 이 친구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자유전공, 무전공 학과가 선발이 증가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거잖아요. 내가 전공 계열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 진학하고자 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걸 내가 얼마만큼 고등학교 동안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뭔가 스펙을 쌓았냐. 그래서 그 전공을 지원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의미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수능 성적 우수한 학생들 아니면 내신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유전공학부가 수능 성적이 다른 과에 비해서 합격 컷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 자유전공학부 인원수가 늘린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 그거는 대학마다 이 자유전공학부에서 과연 수능이나 내신이나 학종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학생들을 뽑느냐에 따라서 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수능으로 많이 뽑지 않을까. 근데 이 자유전공학부 인원을 또 증가시키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2025년 그게 지금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이때부터는 교육과정이 소위 말하면 고교학점제예요.
고교학점제라는 건 뭐냐? 본인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뭐 공부한다는 거죠. 미리 어떤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거를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자유전공학부 이걸 무전공 이걸 늘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 교육 바뀌는 교육과정과 엇박자가 나는 어떤 정책이거든요.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서울대, 고대, 경희대, 서울시, 홍익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도 자유전공학부와 비슷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요. 제가 예를 들어 성균관대를 놓고 보면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딱 나눠진 거예요. 무슨 학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인문과학계열 딱 몇 명, 사회과학계열 몇 명,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글로벌 융합학부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이렇게 크게 보면 문과와 이과가 나눠졌지 학과로 나눈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균관대는 선발합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상위권 대학은 학과별로 선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열별로 퉁쳐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대를 보면 인문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으로 상당히 많이 뽑죠. 수능이 그 60%입니다. 그 다음에 학종이에요. 이것도 계열 모집도 아니기 때문에 계열로 선발하기 때문에 전공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이죠. 그 계열에 따른 학업 역량. 그러면 무전공 전형을 늘린다고 한다면 어떤 전형 방식으로 선발하는 인원수를 줄일까요? 교과 전형일 것 같고 종합 전형에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전공은 사실은 그냥 이 친구가 객관적인 학업 역량, 이 친구가 얼마만큼 우리 대학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이걸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럼 뭐야? 수능 아니면 논술이나 뭐 이렇게 인원을 좀 많이 선발하겠죠. 그럼 결국 줄이는 거는 이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인원수를 줄이고 무전공 전형에다가 인원수를 많이 늘리겠죠. 그러면 무전공 전형을 대학 상위권 대학마다 인원수를 많이 선발하게 한다고 한다면 외고나 국제고 특목고 아이들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학종 모집 인원수를 절반 이상을 줄인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학생들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줄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전공 전형의 인원수를 늘리면서 학종이나 교과 전형의 인원수를 줄인다고 한다면 전혀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학생들한테는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 봅니다. 계열이라든지 무전공 전형은 사실은 이 친구가 우리 대학교 와서 충분히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이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볼 거라는 거죠. 이 무전공 전형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출신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호할까요? 특정 학과의 특정 전공에 매몰되지 않고 인문계열이야 아니면 자연계열이야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을 발산해서 뭔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고등학교가 어디냐는 거죠. 어디입니까? 특목고 자사고라는 겁니다. 결국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한테 이 무전공 전형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보셨잖아요. 수능으로 많이 뽑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의 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무전공 전형으로 확대한다? 이 무전공으로 선발한 학생 수를 많이 뽑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목자사고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